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열렸다는 뜻깊은 날 개천절 잘 보내셨나요? 10월 첫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내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업 쪽에서도 일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여수시에서 열린 2022년도 일자리 박람회 김미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최한 2022년도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9월 28일 여수시 흥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간접 채용을 했고 기업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직업체험관, 취업지원관, 특성화 고등학교 홍보관 등 20개관에서 27개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민과 저희 기업이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일자리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들은 기업 채용관에서 구인 구직 상담과 당일 즉석 면접을 받고 취창업 컨설팅관에서 여수산당 공장장 협의회 인사실무자로부터 취업 노하우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는 다양한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면접 성공법 특강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체험, 직업 심리 감사,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이미지 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도 제공해 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희옥입니다. 다음은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흥군 소식입니다. 고흥군은 농산물 수출 개척단이 체코와 이탈리아 등 유럽 출장을 통해 총 530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유럽 글로벌 대형 유통사와 공조 관계를 맺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식자재, 출장, 급식, 밀키트 등의 상품을 유럽에서 전문으로 유통하는 5개 현지 회사들과의 이번 수출 협약으로 유럽인들이 많이 찾는 식품 시장에 고흥 유자와 생강이 식재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유통사와 업무 공조를 통해 농수산물의 통관과 유통 그리고 시장 개척 등을 협업하고 유자와 생강은 물론 김과 미역 등 공수산물의 수출 시장까지 개척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SD 바이오센서 주식회사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2만 개를 기부함에 따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에 활용키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사용 허가와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는 SD 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 키트는 15분 안에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선별 검사용으로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남도는 어르신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 낙농농협은 나주시 삼포면에 낙농과 한우농가용 1일 200톤 규모 사료 생산 능력을 갖춘 TMR 사료 공장을 건립하고 지난달 26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TMR 사료란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각종 첨가제를 이용해 최적의 영양 균형을 맞춘 완전 혼합 사료로 이번
사료공장 준공을 통해 TMR 사료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믿고 먹일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사료가 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국제 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전남 지역 낙농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광양시 소식입니다. 광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난달 28일 광양제철 협력회관에서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포스코를 응원하는 데 팔 걷고 나섰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5년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왔고 그에 보답하고자 광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포스코 응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모금 활동을 하고 약 92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과 간식거리 등을 광양제철소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날 전달받은 지원 물품을 포항제철소에 전달하고 광양시 다문화 가정의 진심이 담긴 응원 메시지와 손편지를 전 사회 공유해 연일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 흘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안군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갯벌 등 주요 생물 서식지에 대한 집중조사 중 신종 1종과 국내 미기록종 4종 등 총 5종의 곤충을 신규로 발견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생물종 조사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문 발표 등을 거쳐 국가 생물종 목록에 올릴 계획이고 생물자원 정립을 위해 주요 도서생태 조사와 생물종 발굴 조사 등 생태자원 발굴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화성군은 어르신들이 관절 질환 등의 고충으로부터 더 편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입식 식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성군 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고 입식 식탁 설치를 희망한 379곳의 경로당에 이달 중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될 입식 식탁과 의자는 어르신들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제작합니다. 담양군은 대나무 분야의 전문가인 농업기술센터 이송진 박사가 한국임업연구원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황폐 산림 복원을 위한 대나무 조림 기술 자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양군은 캄보디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건축용 자재, 바닥재, 바이오매스 원료 등 대나무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담양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대나무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평군 엑스포 공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한평 자동차 극장이 지난해 1월 개장 이래 누적 관람 차량 대수 2만여 대, 누적 관람객 중 총 5만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읍내 극장 폐관 이후 영화 관람이 어려웠던 한평 군민은 물론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인근 전남 지역 주민들에게 한평 자동차 극장이 편리하고 안전한 문화 생활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방송 토크인 전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충을 시장님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 누구나 해보시지 않나요? 전남 광양시에서 이것을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7일 정인화 광양시장 주재로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한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이 시정 발전 방안과 고충, 애로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감동데이는
세 팀 11명의 시민이 방문해 정내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요청, 광양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 건의, 광양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개선 건의, 황금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8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광양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섭니다.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는 시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 시민 입장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추진 사항을 건의자에게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시장 혹은 부시장이나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광양 감동데이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릴 계획이라 소통하는 시정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손을 잡고 산업의 쌀, 반도체 사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높은 명성과 식견을 갖춘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됐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김종갑 전 하이닉스 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전 경제수석과 반도체 관련 기업 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정책 수립, 그리고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종갑 공동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주 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이달 초 구성된 실무 조직인 추진단이 본격 운영되면서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은 지역 주력 사업인 AI와 전력 그리고 자동차 등과 연계한 특화 단지를 시, 도, 접경 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광주와 전남은 지난 8월 30일 새 정부 첫 예산 편성에서 시각지능 반도체 첨단 공정 팹 구축에 14억 원, 공공 개방형 AI 반도체 실증 환경 조성에 70억 원, 전력 반도체 장비 구축 등을 위한 에너지 신소재 허브센터 조성에 56억 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에 3억 5천만 원 등 반도체 관련 예산 143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고 광주 전남이 대한민국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화가 소식입니다. 여수 에그 갤러리에서 인물화 초대전 빛간이 사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채 화가 이인의 작가를 만나러 이소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표정의 얼굴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주름 하나에도 섬세함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도성마을의 에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인혜 작가의 빛간이 사람들의 초대전 작품들입니다. 여수 횡관도 주민들의 얼굴을 한지와 캔버스 위에 소묘용 연필과 아크릴로 그린 작품 총 70여 점을 화폭에 담아내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인물화는 오는 8일까지 전시됩니다. 횡관도는 여수 남면에 있는 섬마을로 돌산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작은 빛간이 섬으로 작가는 이 섬에 살고 있는 100여 명의 섬 주민들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전시인데요. 전시의 개념보다는 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빛간이 사람들의 인생 박물관을 위한 기증을 목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을 이 에그 갤러리의 도성마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소박한 의미의 전시이기 때문에 공공미술의 일환으로 제가 계획을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아와 타가 이렇게 굉장히 공존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과 횡관도 두 마을 주민의 삶 자체가 역사라는 공통점을 발견해 작업을 시작했다는 이인혜 작가는 주민들의 얼굴에 드러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그 갤러리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마련한 음악회와 주민들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감하는 자리가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묻어나는 마을 주민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려내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한 올 한 올 들여다보는 시간을 우리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